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도 공개가 됐죠.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 영부인으로선 처음으로 이 법정에 앉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뭐랄까 이게 건불 10년이랄까요? 이제 그동안에 사실 V0라고 불리면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16개가 넘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라고 하면서 또 국민들도 우롱하기도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수사에 또 협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특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자 12 이상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그건 불법 계엄된 트리거까지도 원인 제공을 했던 김건희 여사였는데 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더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영부인 구속 재판이 최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들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또 가득하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 16개 중에서 일단 3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같은 부분들. 오늘 또 지금 TV에 또 재판 절차에 대한 과정은 TV 중계가 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재판장에 들어와서 앉아서 있는 모습들은 국민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저 짧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이 정치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차지하는 어떤 엄중함과 그 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특별감찰관제를 하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었고 또 추진을 하겠다는 또 의지까지 보였는데 실제로 그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 조사 때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김건희 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그 부분 또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까지도 얘기를 들을까요? 이번에도 민주당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특검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김 씨 측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에도 행태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 벅꾸라지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또 본인에게 안전이 불리한 증언이라든지 물증들이 제시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진술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은 16개 이상으로 많이 있지만 그 형이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다 떠넘기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오늘 대답은 들으셨는지? 오늘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했다고 들었죠. 들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직접 발언할 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변호인단에서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검찰의 그 조사 과정에서도 뭐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재판이 오늘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된 시점에서 바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진행해 나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불리한 진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파악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지금 3개 혐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혐의는 16개라서 앞으로 또 더 기소될 일들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번씩 종일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2달 넘게 이제 내란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첫 공판과 보석 신문을 신청했어요. 여기엔 또 이제 방송도 한번 중계해달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26일 보석 신문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부터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내란 재판과는 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추가 기소된 것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석신문 예정 아니겠습니까? 보석신문의 주된 이유는 건강 악화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네. 당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출석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보석을 허가해 주는 재판부에 본인의 그런 어떤 간절한 심정이나 입장, 상황을 좀 직접 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제가 알기로 보석신문에서 건강의 문제가 적용이 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게 허가가 잘 된다면 이것도 많이 악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잘 허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마 직접 이렇게 출석하는 것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혹시 그렇다면 허가 가능성까지 보십니까?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교도소 쪽에서 구치소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좀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건강이 아주 악화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까지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이 그동안 그 특검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본인이 불리한 것 특검 수사에는 다 불출석하고 또 내란 재판에는 아예 출석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위원 재판부는 그런 걸석 재판을 무제한으로 좀 허용하고 있으면서 또 재판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받고 있는데 또 반면에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또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든지 구속 취소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 이번에 보석 신청도 이제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모습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이 다 목도했던 국회 침탈이라든지 선관 침탈의 그런 그 불법 비상계엄대에서 전 국민이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내 그 모든 책임들을 다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인면수심적인 전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이번에 그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정 의원님 말 맞다나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국민들이 또 보셨잖아요. 그 구치소에서 그 특검의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해서 강제로 인치하는 그 장면에서 속옷을 입고 저항했던 그 모습. 그 10명이 되는 그 교도관들을 다 물리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체력이 좋으신 분인데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보석을 신청해서 허가해달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보석 신청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 허가도 있겠지만 이제 특검팀은 이 공판하고 보석 신문 자체를 중계하겠다
중계하고 싶다라고 네. 이제 재판부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특검팀의 생각은 과연 뭘까? 그리고 과연 재판부는 이걸 받아줄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 듣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받아줄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네. 특검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특검이 정치적 특검이라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 입장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과도한 특검 수사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고 정치 특검이라는 이런 저희들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명분도 쌓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지금 특검에 지금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재판도 응하지 않고 수사도 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특검이 과다기보다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의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요구. 네, 그 이번에 중계는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그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예방한 그 자리에서 윤석열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중계에 대해서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 과거에 저기 박근혜 국정농단 그 재판에서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계의 사유로 든 것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어서 법원에서 허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뭐 헌정 질서를 완전히 유린한 내란 재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허가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허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 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안보다도 수사 기간, 인력 늘렸고요. 재판 중계 의무도 담겼습니다. 즉 특검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이 특검 자체가 인원도 많고 예.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센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걸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 지금 되고 있는 기간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제로 통과시켰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를 계속 끌고 가면서 네. 저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기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센 특검법이라는 것으로 또 기간을 확대하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 그렇게 하는 의도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면서 최근에 또 사법부 공개까지 같이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지금 공격 전략으로 가고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과 이게 다 일루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특검에서 수사라 그러거든요. 지금 의혹이 제기된 거 하나만 가지고 수사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검을 정치 특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발에 맞추는 특검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특검은 결론적으로는 저희 국민의힘을 굉장히 괴멸시키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인력과 기간인데 더 늘린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그 계엄에 옹호하지 않고 그 내란 재판도 신속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반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치 재판이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또 내란 그 재판과 연관돼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든지 또는 그 체포를 그 방해한 그런 혐의들에 대한 그 수사들이 이루어지면 그것들을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방해하지 말고 응하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내란과 관련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환과 관련된 것도 지금 수사에 이제 막 이제 수사가 이제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엄 해제 방해 표결과 관련된 것들도 수사가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그 공판 준비 전 증인 신청까지 허가가 돼서
그 법원에서 나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특검에다가 진술을 해줌으로 인해서 빨리 수사를 마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왜 그 정치적인 그 뭐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 특검을 왜 저희가 악용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특검 기간이 끝나더라도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이어서 그 경찰의 그 국가수사본부라든지 검찰을 통해서 계속 수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입법부인 그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통해서 구성된 그런 그 수사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장된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지금은 공당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민주당은 내년 지선까지 특검 정국을 활용해서 저희 국민의힘을 굉장히 나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데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방금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법원 출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았던 당사자로서 당시 때 한동훈 대표의 모든 행적은 너무나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굳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에 불과한 한동훈 전 대표를 강제로 이렇게 하려는 부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활용해서 저희 국민의힘 안에 부분을 내부분열을 시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거든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출석한다는 그 자체로서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그렇게 해서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 지금 특검을 바로 제대로 된 특검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직권남용은 여당의 정책을 위반이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오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진짜 삼권 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 분립 최후에 보루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그럼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다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도 갈아치운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결국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 선출된 권력 밑에 모든 권력이 꾸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근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인 삼권 분립을 그대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적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비슷한 얘기죠.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리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청문회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게 삼권 분립 차원에서 그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국회법 121조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의 근거에서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청문회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5월 1일 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부에 배당한 지 이틀 만에 그것도 합의도 아닌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다음에 단 9일 만에 7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에 이제 180건의 전원 합의체 재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평균 걸린 그 소요 시간이 994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는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였는데 대선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그렇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국회법의 정한 절차에 의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지난 5월 14일 날 관련된 조의대 그 청문회가 개최된 바가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장선상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도 그 마찬가지로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출석해서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4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대법원에 그 집단으로 몰려가서 갖은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빌드업이다 이런 주장들은 정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대통령을 했던 윤석열도 지금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로 지금 탄핵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의 정신은 그렇게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예외 없이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 상권 분립의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역시도 상권 분립상의 견제와 균형이다. 예. 네.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 때 그 조의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때 대선 개입이 아니냐 이 이유로 지금 청문회를 하자는 거죠. 약간 좀 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대법원장의 그 대선 때 만남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 부분이 제보가 없고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카드라는 식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화력을 이제 그 당시 때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부분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어설프게 철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때 국민 여론은요. 이재명 대통령 30까지 보자는 여론도 정말 많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당당하면은 국민들 앞에 30까지 보고 무죄 받고 출마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틀렸습니까? 그리고 하나 묻고 싶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에서 했던 그 3심 결과가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왔다는 게 그게 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이 됐다는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어떤 규정이나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심,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4개월 전에 꺼냈던 의혹을 지금 와서 다시 꺼내고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다른 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고 응원해주고 또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게 아니냐. 탄핵까지 하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우리 정청래 대표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법원장 대단합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3권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사법부의 수장 대단한 분입니다. 국가 의전서열 3입니다. 예. 대통령만 높은 게 아니고 대법원장도 굉장히 높은 분이고요.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한나라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란 분이 저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사인 해동설 의혹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셔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죠. 일단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에 의하면 그 민정 라인이라든지 야당의 의원들한테 전원을 들었고 그것이 서로 맞춰보니까 일치를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고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밝히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특검을 통해서 그 CCTV를 밝히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취하는 태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것도 유력한 그 후보인 사람을 대선 딱 30일 앞두고서 그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두고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떠받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권자의 선택의 영역의 시간인 그 대선 후보 확정된 그 시간에는 그 민주주의가 작동을 원리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법부에서 이미 그 뭐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온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유권자의 선택이 중시돼야 될 그런 시점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전혀 그 전례가 없는 그런 빛의 속도로 그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수긍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밝히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안 밝히니까 청문회라는 합법적인 틀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기현 그 재판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례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된다라고까지도 했었고 그 국회에 나와서 지금 문영배 전 헌재 소장도 보통 항고를 했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윤석열 가 파면된 이후에 그 대선 개입과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이 파면돼서 내란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지금 그 구속 취소를 해준다든지 또는 걸석 재판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준다든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그 재판부 지기현 판사는 룸사롱 접대 의혹으로 감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거나 또는 1심에서 혹시라도 이러다가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한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오히려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태도는 지금 이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앵커님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앵커님이나 제가 아무런 잘못 없고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관련 없고 검증도 안 되는 의혹을 저한테 제기해놓고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검증해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연루됐다는 사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카드라는 식으로 의혹 제기만 했는데 나를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서 증명해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요 정말 무리수가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나라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를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제보의 신빙성이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있을 때 청문회를 여는 것이지 검증되지도 않은 걸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보했다 해가지고 대법원장 뭐 청문회에 나와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가서 더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